있는데, 간단하게 이제 여기 자주 오신 분들은 이제 얼굴도 다 익히고 뭐 아시겠지만 이제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간단하게 이제 자기 소개하고 우리 보살님. 네, 안녕하세요. 전주에서 온 이정숙입니다. 본명은 연우고요. 연우라고 불러주시면 되시고 1박 2일 오며 가며 인사 나누면서 잘 지내고 계시게요. 감사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지내요? 아직도 그대로? 뭐가 변화가 있어야 되나요, 선생님? 아니 그게 아니라 그거 본인 스스로에게 물어봐야지. 예, 우리 보살.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영지 선생님, 릴라 선생님 완전 처음이고요. 공부한 지도 별로 안 됐고요. 네, 그 다음에 몽지 선생님한테 한번 몽지 선생님을 만나면 뭔가 좀 내가 확 변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 총무님 졸라가지고 한 달 반, 이 앞달에 하고 싶었는데 또 정원이 차가지고 한 달 반을 기다렸다 왔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성함? 경기도 남양주에서 왔어요. 남양주에서. 이승아 보살님. 우리 뭐 이런 공부는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 유튜브로 이제 시작한 지 한 달하고 한 6개월 정도, 아니 1년하고 6개월 정도. 1년 6개월. 네. 뭐 그냥 유튜브로 듣고 듣다가 선생님 거 듣다가 없어져가지고 네. 유튜브가 아예 없어져가지고 네. 어떻게 하다가 또 이번 7월달인가 언제부터 다시 좀 나오시더라고요. 네. 네, 그때 너무 반가워가지고 또 총무님 중심사 또 뜨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고향이 또 여기 친정이 아. 이쪽이어가지고 전화드렸죠. 참석하고 싶어요. 어떤 계기로 이런 유튜브 영상 보게 되셨어요? 처음에요. 네. 그냥 마음 공부하고 싶어.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네. 그 청하스님 예. 법문을 제가 자주 듣거든요. 예. 근데 어려워서 못 들었는데 아파서 며칠 입원해서 들으니까는 이 소리네 깨달음 소리네. 깨달음이 엄청 힘든 건 줄 알았는데 예. 나도 공부하면 될 수 있을래나? 네. 절에 다니니까는 절에서는 깨달음은 그냥 다음 생에나 하고 이번 생에 선업 쌓고 그런 식으로 많이 가르치시거든요. 절에 다니셨어요? 예, 올해. 그래가지고서는 청하스니까 문중 절에 다녔거든요. 예. 그 청하스님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마음 공부 이렇게 하다가 다 뜨더라고요. 네. 북으로. 음. 그래가지고 이제 원기 선생님. 한 1년 들어보셨는데 어때요? 저요. 예. 처음 접할 때하고는 처음에는 굉장히 환상 그런 걸 좀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막 그냥 깨달으면 막 내가 확 바뀌고 뭐 내가 진짜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사람 같이 될 것 같은 느낌도 들고 예. 그리고 뭐든지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예. 차츰 하다가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선생님 그 법문 듣다가 나를 체험하지는 않았지만 더 이상 찾지 말아야 되겠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요? 왜 찾지 말아야 되겠네요. 찾았으니까. 찾았어요? 아니 그냥 법문이 맨날 그 법문 하시니까 네. 그게 찾은 거 아닌가. 체험은 안 했어요. 그래요? 네, 어서 오세요. 아유, 고생하셨죠? 네. 차차 이번 네. 그럼 순서가 바뀌었는데. 네. 빨리 오세요. 뛰어서 오세요. 우리 이제 가다가 다시 돌아와야 되겠네요. 자기 소개하는 시간이에요. 우리 대구 총무님이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기 소개 간단하게. 네. 보자마자. 저 대구서 왔고요.
이 선생님 그 공부한 지는 한 4년, 5년? 잘하고 있습니다. 성함도 말씀해 주세요. 예. 처음 오신 분이. 제 이름은 하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보살님도. 아, 예. 반가운 얼굴들도 많이 보이고 낯선 얼굴도 많이 보이네요. 저는 대구에서 온 김순섭이에요. 아직 이 나이에도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오늘도 일하셨어요? 예. 네. 네. 아유, 고생하셨네. 차 많이 안 막혔어요? 아니요, 차는 잘 뚫렸어요. 아, 그래요? 근데 광주까지 오는 길이 정말 좀 멀긴 멀어요. 네, 거의 한 3시간 정도 걸리는데 그래도 몽지 선생님 직접 뵙고 싶고 또 우리 여러 도반님들 뵙고 싶고 해서 기회만 되면 오려고 하는데 지난번에는 조금 갑작스레 좀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 못 왔고요. 오늘은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까 남양주에서 오신 보살님은 혼자 오셨어요? 네. 도반 없고? 저는 그냥 주위에 공부하는 사람도 없고요. 예. 그냥 혼자. 전 참 많이 막혔어요. 고생하셨겠구나. 안 물어봤는데. 자, 우리 통영 보살님. 아, 네. 안녕하세요. 통영에서 온 김영애입니다. 네. 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몽지님 만난 지 언제였어요? 3년 되나요? 3년? 2019년? 이제 만나뵙고 연락 깨졌죠. 혼났죠. 그래요? 원래 이렇게 정신없고 들떠있냐. 그러면서 혼났거든요. 근데 3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정신없고 들떠 있습니다. 원래 천성이 그러신 거 아니에요? 천성이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제 고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부산 모임에 자주 나가고 싶어도 이게 거리가 있고 또 네. 참 빨리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못 가고 오랜만에 백수돼서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일을 저질러서 다음 달에 제가 남미 볼리비아로 1년 나갑니다. 오. 예, 계속 일 저지르죠. 그래갖고 이제 가기 전에 충전 좀 하려고 네.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에서 온 문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엄마가 그 템플스테이 가서 좋았다 하셔가지고 힐링하러 웃자까이. 힐링하러 아이고, 웃자스까이. 뭣도 모르고 쫓아왔네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진주에서 온 강혜동입니다. 제가 몽지 1년생 비영지는 한 2년 좀 넘고요. 2년 6개월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증임사에서도 도반님들과 한번 얼굴도 이야기 나눠보고 싶어서 듣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참석하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진주 공부모임 총무님. 예.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구에서 온 김진슬입니다. 제가 이 공부를 오늘 이제 처음 접하는데 그냥 가족 마음으로 왔어요. 이것이 2년이 돼갖고 이제 앞으로 조금 배워볼까 싶어요. 저 거사님하고 네, 어쩌다 보니까 한 집에 사네요. 오늘 엄마 따라 따님도 오고 거사님 따라서 보살님도 오신 것 같은데 뭐 절에 다니시거나 그러신 적은 없고요. 철에는 다닙니다. 아 그래요? 대구? 예, 되고 있어요. 예. 예. 네. 막 저 거사님 남편분이 막 가자고 꼬셔서 오신 거예요? 아니 막 아침 일어나면 유튜브를 너무 보는 거예요. 네. 도대체 뭐를 보나 싶어 궁금해서 자꾸 이제 묻고 이러니까 갑자기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 신청할 때만 해도 저는 몰랐죠.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렇게 좋은 기회가 되더라고요. 예. 저는 김장제 쳐놓고 지금. 잘 오셨어요. 예. 고맙습니다. 우리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아예심이라고 하고요. 본명은 아예심이고 이름은 박서화입니다. 남양주에서 있고요.
요 넷째 주 여기 오는 날이 저한테는 너무 좋은 여행길이요. 행복하고 네. 공명하고 싶어서 사실 이 자리에 오게 돼요. 여러분들과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이 가는 이렇게 그런 에너지 속에서 제가 푹 담갔다가 또 삶 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런 그런 행복하고 있고요. 저는 사실 오늘 이제 저를 이 공부 모임에 이렇게 이끌어졌다가 미끄러졌고 인연이 되신 우리 저기 대구의 총무님이신 우리 저기 인공님 하창수님 덕분에 저는 봉지 선생님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곳에 이제 이렇게 공부 모임으로 오셔서 제가 관심이 많다 그랬거든요. 제가 사실은 관심이 엄청 많아요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링크를 하나 알려주셨고 그때는 저희 선생님 유튜브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며칠이 지나서 한번 보고 그러다 이렇게 이 자리에 오게 됐는데요. 참 감사한 시간인 것 같아요. 이 시간이 저한테 이렇게 시간을 낼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공명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고 좋은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온 곽보선인데 박사님 소개로 참가하게 되신 거예요. 누구 소개? 옆에 예. 저번에 오셨죠? 예. 세 분. 예. 처음 저는 지금 처음. 예. 대구에 오셨었다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선본사. 네네네. 알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강주에서 온 두 번째 원리 전유입니다. 예. 근데 이렇게 멀리서 이렇게 오시는 거 정말 대단들 하셔요. 강주에 가까운데 이렇게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 오시는데 저는 공부 여태 못하고 이제 시작해보려고 하는데 저번에 첫 번째 왔다가 이제 걸으면서 이 하면서도 모르겠고요. 그냥 이제 공부해보고는 싶은데 잘 이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감도 모르겠고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서 또 참여해봤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번에 광주 모임에 오셨죠? 예. 그때 전에 무슨 공부하셨는지 저 건강경 조금 했었어요. 금강경 예. 뭐 독송에? 네, 독송이요. 그- 저기 경기도에 예. 김원수 법사님. 김원수 법사님? 예. 예. 거기 몇 번 참석해서 예. 이렇게 독송하고 이렇게 법문 그쪽 공부하셨구나. 예. 그 외에 다른 공부는 안 하셨고. 예. 알겠습니다. 이제 이거 깨달음이라는 거는 저 생각도 못했어요. 이제 큰 스님들이랑 예. 이게 하시는 줄 알았지. 우리 같은 사람은 생각도 못했는데 금강경 공부하는 도반이 예. 인천에 살거든요. 예. 근데 그 인천에 사는 보살님이 한번 언니 보살님 한번 해보라고 예. 보내서 이제 법문 듣다가 좋더라고요. 예. 많은 분들께 가르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보고 싶은데 마음과 같이 이렇게 끝이 안 되네. 그래요. 조금 이제 뭐 사람 따라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 이게 인연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밖에 말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한번 마음을 열고 한번 잘 이렇게 듣고 하다 보면 어떤 인연이 만들어질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서울에서 오신 분은? 예. 네, 지난달에 묘적사에 템플스에 갔다가 그 보살님 만나가지고 집에 가려고 하는데 저보고 차 한잔 하실래요? 그러니까 차는 됐고요. 그냥 보살님하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런저런 얘기했다가 제가 여기를 알게 돼가지고 우리 딸한테는 그냥 템플스테이 너무 좋았어요. 저기 11월 말에 또 등심사역을 있다는데 너 한번 갈래? 그랬더니 저도 사실 잠깐 올해 1월달에 여기를 2박 3일 동안 와서 양림 마을이니 뭐 다 돌고 갔거든요. 너무 그때 그 좋은 그 감정이 남아 있어가지고 다시 오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런 기회 또
어떤 곳인가 또 공부하고 싶은 마음도 있고 왜냐면은 저 박선 보사님 그 얼굴을 보는데 너무 편해 보이더라고요. 내가 이분하고 있으면 이렇게 나도 편하고 기분 좋은 그런 기분이 돌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같이 있고 싶은 마음에 여기 또 신청하게 됐습니다. 예. 성함이 정미숙이요. 정미숙 보살님. 네. 전에 무슨 이런 불교 수행이나 공부. 아니요, 저는 불교 이런 건 처음이에요. 그래요? 전혀 이해는 없었어요. 그러세요? 네. 여기 어떤 공부하는 데인지는 몰라요. 모르고 오셨어요? 이거 큰일인데. 아니 몇 개 유튜브를 네. 해주셨는데 제가 하지만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냥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박보살님하고 같이 있고 이렇게 이제 좋은 곳에서 또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이 다른 나쁜 마음이라고는 안 들거든요. 네. 또 좋은 분들하고 같이 공기 좋은 곳에서 좋은 분들하고 좋은 말씀 듣고 그런 보시겠다 싶어서 그냥 궁금했어요. 그리고 또 좋은 곳이면 또 제가 계속 올 수도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예. 아이고. 자, 우리 광주 총무님. 반갑습니다. 저는 공부한 지 지금 이거 성공하기 전에는 뭐 특별한 거는 접해보지는 못했고요. 몽디 선생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공부를 접하게 됐고 지금 몽지 릴라에서 공부한 지는 한 7년? 오, 네. 짬밥 대단하다. 한눈 안 팔고 꾸준히 매일매일 열심히 공부해서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되게 마음이 편하고 뭐랄까 계속 집중 공부 모임을 통해서 마음이 이게 단단해진 듯한 을 느끼고 있고 지금은 날마다 좋은 날이라는 그 말씀들이 팍팍 와닿는 것 같아요. 항상 여기에 있었고 여기에서 여행을 갔었고 여기에서 많은 상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참 좋은 것 같아요. 힘들지만 열심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거사님. 예, 수원에서 온 송병윤이라고 하고 본명은 임성이라고 합니다. 예, 많이 뵀던 분들도 이제 계시고 처음 뵙는 분들도 있는데 운전하고 오다가 졸음쉼터에 들어가서 좀 쉬었는데 무려 40분을 잔 거예요. 제가. 푹 주무셨네. 예,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그래가지고 늦어가지고 그 다음에 시속 200km로. 아이고. 반갑고요. 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가끔 유튜브에 선생님 유튜브에 안 깨지는 인물로 이렇게 금강불개로 오늘 선생님께 관짝을 좀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립니다. 그게 누구 관일지가 궁금한데. 누구 관이 될지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전라도 말로 어쩌다 본께 그렇게 해서 인연을 맺은 지 벌써 한 2, 3년 되는데 아무튼 이런 분위기가 되게 좋습니다. 반갑습니다. 어디 사는 누군지는 성명은 밝히지. 전라도는 확실히 사시는 것 같아요. 나주서 살고요. 나주서 살고 공부한 지는 한 2, 3년 되고 있고요. 조금 더 나가면 이 선을 통해서 성경을 좀 보고 제 신앙이 카톨릭 신앙인데 이 선을 통해서 카톨릭 신앙을 보는데 이 안경이 보통 좋은 안경이 아니에요. 잘 보여요. 성경도 잘 보이고 그다음에 나도 잘 보이고 세상도 좀 잘 보는 좋은 안경 하나를 선물로 받은 것 같아서 되게 좀 신나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름 소개를. 이름 최민석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좀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우리 거사님.
예, 반갑습니다. 대구에서 온 한대섭입니다. 본명은 도명이고, 예. 도명. 절에 다니고 있었고요. 여기에 참가한 지는 지난 대구 선본사 모임 때 처음으로 우리 대구의 김순석 보살님 그 안내로 제가 처음 뵙게 됐는데, 아직까지 뭔지는 확실히 몰라도 이 공부가 그래서 평소에 좀 갈망했던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또 근접해 보려고 자꾸 한 번씩 그 알아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뭔지는 확실하게 잘 모르겠고, 그러고 게을러가지고 사실 유튜브도 이런 유튜브 잘 보지도 않았고, 또 그때 공부 이후에 한 이틀 정도 뭐 좀 관심을 가지다가 사실 잊어버리고 채널에 그냥 몰두했었습니다. 그때 선본사 갔다 오셔서 뭐 운전하다가 뭐 예예 뭐 본듯 만듯 하네. 예. 운전하다가 예, 어떻게 운전하면서 세상이 그 모두 하나고, 네. 예, 그 저 우리 공항에서 말하는 그냥 상을 버리면은, 네. 예, 모든 그 상을 버리면은 이제 깨우친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 예, 버리는 그 순간 바로 부처가 된다는 이야기를 저는 알고 있고, 늘 상에 맺혀서 살다 보니까 또 상이 이게 전부 각각 다른 상으로, 네. 뭐 아상이상, 중생상, 수다상 합니다만 각각 다른 상으로 이렇게 생각해오고 늘 거기에 집착하고 이렇게 살아왔는데, 그게 늘 제가 다른 공부에 또 잠시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하면서 세상은 하나다, 하나이면서도 제로다, 네, 무한대다, 이런 의식 속에서 그게 뭘까 늘 궁금해하고, 네. 또 그래 오다가 또 몽지 선생님 만나서 그 뜻이 좀 이래 풀리는 면도 있고, 예, 좀 늘 살면서 그냥 집착하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때 9월이었죠? 예, 여름. 9월이었죠, 9월. 9월이고 그 주말에 우리가 선본사 모임했고 9월 둘째 주였고, 그리고 아마 그 다음 주쯤 언젠가 그랬다고 보셨고, 예. 그리고 그게 그러고 나서 그런 경험들은 다 사라지죠. 예. 예. 그게 좀 아쉽네요. 좀. 사라지고 그래서 다시 들어보려고 하니까 이해는 가는데 그게 이해로 끝날 그런 체험들은 뜻하지 않게 왔다가 뜻하지 않게 가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 이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게 주어진 인연이 그렇게 됐으니까, 근데 이제 지나간 것은 이제 다 지나간 대로 내버려 두고, 그때부터 이제 이게 그래 자주 이런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자주 접해야 돼요. 자주 접해서 자연스럽게 이게 이제 익혀져야 되는데, 자우지가 좀 그래. 그러고 나서 뭐 조금 그러고 나서 좀 들어보셨어요? 이런 이야기들? 보내주신 네. 강의 내용, 네. 몇 번 들어보고, 네. 이 부분이 이걸 말하는구나, 이 부분이 이런 뜻을 네. 말씀하시는구나 하는 그런 이해하는 정도고, 그게 뭐 또 체험적으로 와닿는다기보다는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게 다 좀 이해가 됐다 그럴까? 네. 예. 그런 정도. 네. 이제 이게 혹시 그런 어떤 이거구나 이런 체험 해보신 분? 없어요? 이거구나 이런 체험 없었어요? 네?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체험하신 분 여기 꽤 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래 이해되는 것들이 막 생겨요. 그래서 그 전통적인 표현은 그게 이제 자칫하면 그게 식광이에요. 하면서 자기도 깜짝 놀랄 만큼 이게 확 이해가 막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그런 과정도 다 지나가야 됩니다. 막 그때 이제 막 새롭게 뭔가 알아지고 뭔가 그게 뭐가 열린 것 같아요. 뭐 해안이 열렸다고 할 만한 그런 게 막 열리는데 그게 이제 공부 과정이에요. 그것도 다 지나가고 자칫 그렇게 되면 막 아는 게 막 쌓이거든요. 아는 게 쌓이면 그것도 허상이에요, 허상. 예. 나중엔 그것도 다 사라집니다. 근데 그런 이해의 측면들이 막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아니면 마치 무슨 여진이 계속되는 것처럼 어떤 그런 특이한 체험들이 계속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 그것들은 다 좌우지간 온 것은 다 사라져요. 온 건 다 사라지고 본래 있던 것이 진짜 법이에요. 그건 이제 차차 그래서 오래오래 이제 이 공부를 이런 가르침을 접하다 보면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견해들이 자연스럽게 바뀌고 수정돼야 돼요. 예. 처음엔 기존에 가지고 있던 견해가 남아 있어서 그 입장에서 이제 자기의 체험을 이제 해석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불안정한 시기나 이게 혼란에 빠질 수 있는 시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꾸준히 이 공부에 뭔가 실마리를 잡은 듯 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이제 공부의 시작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옛 사람들도 그랬고 요즘 공부하는 사람도 다 그랬고 이거구나라는 어떤 자기가 실마리를 잡았을 때 그때부터 이제 진정한 공부의 출발점인데 그러니까 지금 9월, 10월, 11월 시간이 제법 이제 지났는데 어떻게 될지 한번 이건 근데 이제 결국에는 이제 본인이 얼마나 이 공부에 이제 발심을 하느냐 그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번에 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지난달에 대구를 못 가가지고 한 달에 한 번 겨우 가는데 또 아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네. 나중에 또 차차 얘기해보고요. 우리 부산 회장님이세요? 부산 공무회의. 저는 부산에서 왔고요. 이름은 한태선. 본명은 여덟 분과 같이 도명입니다. 제가 도명 받은 거는 중학교 때 행사 뭣도 모르고 따라갔다가 그래서 받은 게 도명이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이후로는 아무것도 모르다가 우리 선생님하고 있는 지는 9년 차. 그리고 부산에서 계속 선생님 밑에서 공부하고 있고요. 그냥 강주에 와서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공부하고 계실까 싶어서 그 궁금증도 있고 그래서 저는 여기 오게 됐습니다.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광주 사는 김준입니다. 오늘 체험 나가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연세는 어떻게 되세요? 57 같아요. 오, 되게 젊어 보세요. 아까 저기서 개인적으로 좀 몇 마디 나눠보셨는데, 주로 책? 네. 예, 제일 마음에 들었던 책은 어떤 책이었어요? 나만의 말씨. 나만의 말씨. 나는 누구인가? 예. 그거 읽어보셨을 거 아닙니까? 네. 여러 번 읽어보셨죠? 네. 예. 결국 라마나 마하리시가 말하는 게 도대체 뭘까요? 난 모르겠어요. 나는 누구인가 책 있으면 참 좋겠는데. 오늘 저녁에 댁에 가실 거잖아요. 내일 아침에 나는 누구인가 한번 들고 와 보세요. 네, 거기 보면 기가 막힌 소식이 있어요. 저도 참 좋아했거든요. 제가 20대 때 나는 누구인가 처음 이호준 씨 번역으로 봤는데
그때도 저도 이상하게 이 책이 마음에 들어. 그러다가 나중에 30대 중반에 우연히 이제 다시 읽게도 깜짝 놀랐어요. 이 얘기를 내가 그때는 이해를 못했네. 그 나는 누구인가 제일 앞부분에 그 나오는 그 얘기 보면 기가 막히고 코가 막혀요. 그래. 내일 아침 혹시 인연 되면은 그거 가지고 또 이야기 나눠보면 좀 다를 겁니다. 아무것도 전혀 모르시겠어요? 보통 거기서는 진화, 참나라고 하잖아요. 전부 가슴에는 와 닿는데 예. 탐구하는 거기에서 딱 막혀요. 탐구? 자신에 대한 탐구. 네. 거기서는 그냥 딱 막혀요. 딱 막히면 좋죠. 탐구가 결국에는 탐구가 사라진다? 더 이상 이 추구할 수 없을 때, 추구가 더 이상 어떻게 나아가지 못할 때, 그때 그게 어떤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게 어떻게 보면 소위 말하자면 깨달음의 순간이거든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순간. 그때, 나중에 또 차차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 광주 거사님. 네, 광주의 김석원입니다. 모임에 지금 참석한 지가 5번, 6번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워낙 감을 못 잡으니까 몽지 선생님께서 한 10번 정도는 나와보면 어쩔지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임을 참석하고 나서 좀 변화가 좀 있다면 지금도 제가 이렇게 우리 도반님들이 차근차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학창시절에 질문을 하고 싶어도 이렇게 용기가 없어서 팔을 못 들었거든요. 되게 그 에고를 많이 의식하고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운전 중에 그런 마음이 훅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고가 강하게 일어나구나 그렇게 봤는데 좀 그런 것은 좀 편안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람하고 같이 대화를 한다거나 생각을 하면은 거기에 훅 끄달려가지고 이 자리에 대한 아예 의식 자체를 안 하는데 혼자 있을 때는 늘 어쨌든 관심이 이쪽으로 가 있고 이쪽을 생각하게 되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도 이렇게 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공부하면서 여기 오기 전에 생각해보면 다 기체험 그런 거였는데 경제나 그런 체험을 좀 했었는데 소위 말하는 우리 도반님들 여러분들이 말하는 어떤 그 체험 거기에 대한 그런 것은 없었던 것 같아가지고 여기 자꾸 하시는 말씀이 체험을 하려고 하면 마음이 방해되고 체험을 못한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요새 혼자 이제 자주 좀 걸으면서 이제 법문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일부러 법문을 안 듣고 이제 혼자 듣는데 얼마 전에는 신체상이나 변화는 그런 것은 아닌데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걷는데 햇빛도 자각도 되고 시원한 바람도 자각도 되고 내가 들을 안 해도 그냥 소리는 여기저기서 새 소리, 물소리 자연스럽게 자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었고 또 어렸을 때부터 그런 것인데 아니 이 자각이 처음 아닌가? 이것 말고 또 다른 처음이 있나? 그런 생각이 좀 문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것도 워낙 법문을 많이 들어서 개념 정리를 하고 있는 거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생각 안 해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는 잘하고 있는 것인지 그거 한번 여쭤보려고. 봐요, 거사님. 이거요. 여긴 자각이란 말도 필요 없어요. 그냥 단순히 이거예요, 단순히. 근데 여전히 저는 물건이 따로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럼 물건이 따로 안 보이면 어떻게 보여요? 근데 이건 있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앞에 보살님을 이렇게 쳐다보면 그쪽에 생각이 있고 지금 보살님만 보이는데 생각 안 하면 전체 보살님들이 한눈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느낌은 조금씩.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색과 공이 둘이 아닌 것처럼 우리 분별하고 분별 아닌 자리가 둘이 아니에요. 보면 봐요.
지금 자기가 이제까지 자기라고 여기는, 우리가 보통 나라고 여기는 자기하고 대상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따로 있잖아요. 그죠? 근데 따로 있다는 이 사실은 그냥 한 덩어리로 이렇게 이거 참 말이 좀 그러네. 그냥 분별 없는 이 자리에서 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나고 이거는 뭐 물통이고 다 따로 있다. 그 분별이 여기서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 근데 바로 분별이 일어난 그 자리, 그 분별에만 눈이 가 있으면 이 분별만 뚜렷하고 분별 없는 자리라는 거 그런 게 있나? 이렇게 할 텐데 그냥 쉬어버리면 그냥 이건 뭐냐면 이건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이게 나고 이게 물통이야. 이대로가 아무 차별 없는 이거예요. 그 자각이라고 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이름이 자각이지 실제로 경험하는 건 자각이란 건 어떤 대상으로서 특별히 자각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각하고 있다 이 사실이에요. 선생님, 그럼 우리가 늘 체험 하는데 매 순간 우리는 체험을 하고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체험은 새롭게 한다 안 한다. 체험했어요. 아까 말했잖아요. 그 체험은 보통 사람들이 신비한 체험들을 해요. 근데 그런 체험들은 나타나고 사라졌잖아요. 근데 그 체험을 이렇게 뭐 차 타고 가다가 뭐 이상한 체험했을 때 그걸 뭘로 알아봤냐고요. 그건 체험하기 전부터 있었던 그걸로 알아봤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이것이 있다는 사실을 겨우 그제서야 알아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특별한 체험 없어도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라고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어요. 예. 어떤 특이한 어떤 특별한 체험이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이 깨달음의 본질은 말 그대로 각이에요, 각. 예. 말 그대로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 뭐 자각이란 말이 딱 좋겠네. 그냥 스스로 아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 예. 스스로 그냥 저절로 알고 있는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너무 얼척이 없다고 할 수 있지. 이거는 새롭게 뭘 얻거나 잃는 게 아니에요. 전혀. 그래서 본래 있던 그것이었다는 거예요. 본래 있었던 거. 그냥 본래 있는 줄 그냥 알았을 뿐이에요. 그러면서 이 자각의 이 효과가 뭐냐면 자각의 대상, 우리는 이 자각 때문에 실제하는, 자각 때문에 존재하는 것들이 객관적으로 자기들 스스로 존재하는 줄 알았더니 결국 뭐냐면 실제는 뭐냐? 그냥 자각만 있을 뿐이야. 이 자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몸뚱아리 여기 있고 죽비 여기 있고 물통 여기 있고 증심사 여기 있는 대상처럼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 있다는 그게 그 자각 그 자체요. 이 물통 여기 있다. 증심사 여기 있다. 이것은 뭐다. 라고 분별하는 그게 낱낱이 다 자각이에요. 낱낱이. 자각이 그래서 따로 없는 거예요. 전부 자각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한테 이렇게 경험되는 것들은 뭐냐면 낱낱의 차별상이죠. 근데 그 오온이 색수상 행식이 전부 공이란 건 뭐냐면 전부 이대로가 그거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따로 그것을 찾는 게 아니라 전체 이 차별상이 그대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얻은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상이 비상임을 그냥 본 거고 오온이 개공임을 깨달은 것이지 뭘 새로운 어떤 특별한 느낌 봐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특별한 체험을 한다는 게 뭐냐면 그게 다 자각의 대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나타날 때 나타난 줄 알고 이런 기분, 이런 느낌이네 분명히 알아요. 그리고 그건 때가 되면 사라져버려요. 근데 사라지는 줄도 알아.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건 뭐냐면 그런 특이한 경험은 봐요. 저 벨소리, 저 소리처럼 우리 듣고 싶지 않아도 이 자각 속에 탁 일어났다가 탁 사라져요. 근데 봐요. 벨소리는 저런 게 체험이라니까. 감각적 경험들이란 말이야. 나타나고 사라지지만 그거 나타나고 사라진 줄 아는 진정한 자각 그 자체는 나타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생멸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다만 이거라고 하는 거예요. 다만 이거. 알아차림이 빨라졌습니다. 물론 알아차림은 미시한 생각도 금방금방 좀 알아차리고 그런 변화는 조금씩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특별한 생각을 두지 않으면 그래서 맑은 거울이나 잔잔한 호숫가 물 표면이 고요하면 있는 그대로 해인산매라도 하듯이 바다 위에 도장 찍듯이 그대로 드러난다는 것처럼 우리가 딴 생각이나 다른 대상에 이렇게 의식이 쏠려 있으면
옆에서 무슨 일이 벌어나는지도 자각하지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어떤 대상에도 이렇게 주의가 끌려가 있지 않으면 있는 그대로 모든 것들은 이렇게 마치 거울에 비치듯이 맑은 물에 그냥 도장 찍히듯이 상이 맺히듯이 그냥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걸 내가 한다라는 그 착각, 내가 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자각, 이 텅 빈 자각에서 일어난 한 생각일 뿐이에요. 근데 그 생각마저도 이 자각의 거울 위에, 이 자각의 수면 위에 비친 그림자에 불과하죠. 왜냐면 그 평소에 늘 내가 한다 이런 생각이나 그런 느낌을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내 의식이 어딘가 쏠려 있을 때, 그런데 쏠려 있을 때 이건 내가 하는 거 아닌가? 내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라는 그런 느낌이나 생각에 쏠릴 때만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생각 없고 그런 느낌에 주의를 안 기울 때도 뭔가가 여기에 항상 있어요. 뭔가가 항상 있어. 근데 그거는 어떤 내가 이렇게 인식한 대상으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모든 나와 세계를 드러내고 있는 진짜 기반이나 뭐 어떤 토대처럼 그냥 저절로 지 스스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있기 때문에 나와 세계는 이렇게 드러났다가 잠만 들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이 토대는 그 순간에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게 사라졌다는 분명한 알면 우리는 깨어나서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잠깐 졸았는데 졸음 쉼터에서 아무것도 내 인생사 모든 게 다 사라졌다는 거 우리 분명히 알아요. 근데 그 깊은 잠 속에는 내 의식마저도 내 분별 같은 게 없었는데도 그게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어나서 분명히 안단 말입니다. 그거 누가 알려준 거냐? 라마나 마르시 책에 나와요. 이 얘기가. 어떻게 아냐 그걸. 나도 없고 세계도 없다는 사실을 아는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우리 의식의 경계에 잠들어 있음, 깨어 있음, 꿈꾸고 있음이란 의식의 3분단에 전혀 영향받지 않는 그게 우리의 순수한 의식이요, 우리의 본래 면목이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차별 현상이 일어나고 있을 뿐이지. 근데 이 차별 현상이 이게 우리한테는 이게 객관적이고 실제적인 것처럼 느껴져요. 물론 객관적이고 실제적이죠. 왜냐면 그렇게 느껴지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실제적이고 객관적인 모든 현상들은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게 무상이거든요.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실체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분명하고 이렇게 분명하고 현실적인 이것이야말로 어떻게 보면은 진짜 꿈 같고 환상 같은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꿈 같고 환상 같은 일들이 지금 이 순간 벌어지고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부정할 수 없는 실제 진실이란 말이에요. 네? 이거는 우리가 매 순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는 우리한테 뚜렷하게 지각 상대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이 분별이에요. 분별. 뭐가 나타나고 사라지고 느껴지고 안 느껴지고예요. 근데 나타날 때나 사라질 때나 느껴질 때나 안 느껴질 때나 그 모든 분별, 차별의 밑바탕은 이거는 어떻게 상대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노력을 쉴 때 자연스럽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데 여기 뭔가 말할 수 없는 뭔가가 있어요. 뭔가가. 근데 그거는 모양도 아니고 어떤 소리나 냄새, 맛, 어떤 생각의 대상은 아니에요. 근데 그 전체를 아우르고 있는, 전체를 포함하고 있는, 머금고 있는 가장 직접적으로 지금 내 눈앞에 이 체험이에요. 눈앞에 이 체험. 눈앞에 지금 우리의 이 보고 있다는 이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이 경험. 보이는 내용들에 대한 경험을 다 머금고 있는 이 보고 있다는 이 경험. 보이는 대상들은 다 달라져요. 근데 보고 있다. 이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의 의식이 의식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봐요. 우리는 우리의 익숙한 생각은 뭐냐면 우리는 몸뚱아리 안에 있는, 몸뚱아리 안에서 여기 무슨 망원경 같은 걸 보고 몸뚱아리 바깥을 보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교육받아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가만히 자기 경험을 잘 보면 내가 몸속에 있다는 것은 생각이고
실제 경험 뭐냐면 내 몸의 일부와 내 눈앞에 어떤 이 시야 안에 대상들이 그냥 저절로 보여요. 비유하자면 이걸 우리 스크린이라고 우리 TV 모니터나 컴퓨터 모니터라고 칩시다. 그럼 지금 동영상이 지금 상영되고 있는데 영상의 내용 계속 바뀌어요. 근데 항상 그 스크린, 그 모니터 안에 있어요. 그 모니터. 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나의 신체 일부와 내 그 바깥 세계는 우리 애들 1인칭 시점 게임 있잖아요. 그 게임 같은 거 안 해보시죠? 젊은 분들은 아시죠? 1인칭 시점이 무슨 뭐 이런 거, 두미니 이런 게임 보면 그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하면은 막 무기 들고 1인칭 시점으로 이렇게 펼쳐지잖아요. 그러면 막 자기 손 신체 일부 칼도 들었다가 총도 들었다는 신체 일부랑 바깥의 풍경은 달라지잖아요. 모양을 쫓아가면 나와 세계 둘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뭡니까? 한 모니터 안에 있는 한 모니터 세계 속에 있는 분별되는 모양일 뿐이에요. 실제로는 하나의 모니터 속에 있지. 네. 하나의 시야에 있지. 근데 우리는 주관과 객관을 지금 우리 분별로 나뉘고 있잖아요. 그 나뉘는 근거가 뭐냐면 느낌하고 생각 가지고 나누고 있거든요. 근데 그 느낌과 생각이 지금 요 똑같은 자리에서 경험되고 있어요. 그리고 느낌과 생각은 수시로 변해. 그 게임의 화면이 계속 바뀌듯이. 근데 그 모양과 빛깔에 속지 않으면 늘 똑같은 모니터 속에 있다니까. 지금 우리는 늘 지금 여기 이것이라고 하는 이 경험 속에 우리 평생의 삶이 지금 여기 이것이란 것 속에서 펼쳐지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는 시간은 흘러가지도 않았고 늘 지금 여기 이 속에 이것으로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여기서 봐요. 경험되는 거. 어떤 우리가 주관이라고 하는 이 경험되는 거. 그 다음에 객관이라고 하는 경험되는 거. 요것들만 자꾸 변화가 있었지. 근데 뭔가 변화가 감정이 일어나고 생각이 일어나고 무슨 바깥에 사건이 많이 펼쳐진 것 같아. 근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것의 질감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존재라고도 하기도 하고 의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현존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음이라고 하기도 해요. 근데 그건 다 이름이야. 이름 말고 실제 우리 경험. 우리 지금 경험, 이게 경험의 내용들에 우리가 잘 속는데 모든 경험의 내용의 본질이 뭐냐? 억지로 말하자면 지금 의식하고 있음, 살아있음, 존재하고 있으면 이런 말로 가리키려는 가장 직접적인 경험이 뭐냐? 지금 이거예요. 그냥 죽비를 말없이 들어보인다. 죽비의 뜻이 없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우리는 경험하고 있거든요. 이건 생각이 아니에요. 이거는 사라질 수 있어. 네. 사라질 수 있지만 이게 죽비가 있다, 죽비가 없다. 여기에 동일한 경험이 하나 있어요. 내용상으로 보면 죽비란 대상이 있거나 없지만 그거하고 상관없는 그걸 이 경험이라고 합니다. 이 경험은 새롭게 하는 경험이 아니에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이거 경험을 잡는 게 아니에요. 나도 지금 이 경험에서 죽비처럼 이렇게 짝을 들어서 죽비 하면 죽비만 있는 게 아니지. 죽비 보고 나도 주관객관이 여기 다 있지. 근데 이 전부를 드러내고 있는 전부를. 이 전부를. 전혀 감각적으로 따지면 어떤 특별한 감각을 더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특별한 감각을 빼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있는 그대로 지금 이 경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경험. 돌아가면서 손등을 한 번씩 찔러줄 수밖에 없는데 나중에 한번 해볼게. 해볼게. 한번. 그래요. 좋아요. 지금 뭐 5번째라고요? 여섯 번째? 이제 한 4번 남았네. 우리 또 사장님. 이 성남에서 온 정형근이라고 합니다. 밀라 봉지 선생님 법문은 작년 한 1년 좀 넘었고요. 그 법회 참석한 거는 올해 7월부터 열심히 법회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그게 왜 이상해요? 왜 거기서 끝나요? 네. 아마 다 비슷비슷할 거예요. 뭘 잡고 싶은데 안 잡히죠. 네? 대부분 뭐 체험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분들이 말하는 체험이란 게 그러니까 감각적인 경험 말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근데 한번 가만히 지금 아무 내가 특별한 체험 말고 지금 이 체험 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체험 제 말 이해돼요? 지금 이 체험이라고 하면 어때요? 약간 이렇게 좀 울림 같은 건 있는데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감각적인 내용을 잡으려고 그래요. 내용 잡지 말고 지금 거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보고 있죠? 이 경험 어때요? 이거 어떠냐고? 보이죠. 아, 그러니까 그 생각 말고 지금 경험, 이 경험. 진짜 오, 희한하네. 봐요. 막 이러잖아요. 네. 그러면 이거 여기에 뜻이 없다니까. 이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이거 가르쳐 주는 거라. 진짜 이게 이 경험이라는 경험이 감이 안 와요? 자, 텅 빈 경험이다. 경험에 내용이 전혀 없다. 본인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 생각을 묻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거. 단단한데. 우리 엄마한테 속아서 오신 우리 따님 한번 봅시다. 전혀 이런 데 관심 없죠. 근데 한번 봐요. 그래 좋아. 그래 좋아요. 한번 저 이상한 아저씨 아니니까 네, 잘 봐요. 저 오늘 처음 봤죠. 자 봐요. 지금 아마 지금 실례지만 나이가 37. 에? 난 22이나 23이나. 와. 충격이다. 자, 좋아요. 뭐 마음이니 돈이 진리니 관심도 없죠. 예. 근데 한번 저 아저씨를 위해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아마 그 우리 따님 보살님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 예. 지금 자기 느껴지죠? 네.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느껴집니까 했을 때 예라고 했을 때 뭘 느꼈는데 그걸 자기가 느껴진다고 한 거예요. 내가 존재하고 있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자기 신체가 느껴지죠. 근데 그거 뭘로 느꼈어요? 신체는 느껴져요. 근데 무엇으로 그거 느꼈어요? 신체 자체를 느낀 건 아니고. 예. 그냥 신체가 있다는 생각? 아니 다시 한번 해봐요. 지금 자기 느껴보세요. 느껴져요? 자기. 네. 예를 들면 뭐 신체 감각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무엇으로 느꼈죠? 분명히 느끼죠. 근데 무엇으로 느끼는지는 잘 모르고 느끼고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 모르겠죠. 자, 한번 지금 보살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그걸 보살님도 자기 자신도 느끼고 저도 느끼잖아요.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하면 우리 몸속에 있거나 막 머릿속에 있거나 이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죠. 근데 한번 저랑 같이 실험해 봐요. 그 엄마랑 여기 올 때 뭐 KTX 타셨어요? 광주역 내렸을 때 그 풍광 기억나요? 자, 그 풍광 지금 떠올려 보세요. 어디서 떠오르죠? 광주역. 떠오르죠? 분명히 지금 뭔가 보이죠? 그거 어디서 떠올랐어요? 장소를 묻는 거예요. 어디서 떠올라요? 여기. 지금 우리 마주보고 있는 여기서 쑥 떠오르죠? 이게 마음속이라니까.
근데 보살님은 그럼 어디 있어요? 마음속에 있지. 저는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중심사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만약에 서울 가면 서울은 어디서 나타날까요? 여기. 쉽죠? 봐요? 봐요? 지금 보살님하고 저하고 여기 그 광주역 떠오르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어린 시절 기억도 떠오르고 미래 상상도 여기서 떠오르겠죠? 근데 여기에 특별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근데 이게 느낌이 없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면 그걸 느끼고 있으니까. 아시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이게. 왜? 여기서 광주, 중심사 다 내 과거, 내 미래, 내 불안, 내 희망 모든 게 여기서 떠올라요. 딴 데서 떠오른 적 없어요. 네? 여기서 나도 느껴져요. 그리고 그 이미지가 변하듯 생각이 변하듯 기억이 변하듯 내 몸의 감각도 변해. 다 변해. 근데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뭡니까? 그게 변한다는 이 사실만 변하는 거죠. 이게 진여와 생멸이 생사가 같이 한 덩어리인 거야. 전혀 변함없는 이 자리에서 끝없는 변화예요. 기온이 떨어지고 있어요. 추워요. 네? 감각은 끝없이 자각되고 있어요. 내가 자각하는 게 아니에요. 봐요. 몸은 느껴져. 근데 느끼고 있는 게 봐요. 아주 쉬워요. 몸의 주의를 한번 집중해 보세요. 구체적으로 뭐 손, 팔, 뭐 어깨 되죠? 그러면 그걸 느끼고 있는 곳에 주의를 줘보세요. 어때요? 몸을 느껴요. 어깨를 느낀다고 칩시다. 어깨를 느끼고 있는 것에 주의를 줘봐요. 느껴지는 어깨 말고 어깨를 느끼고 있는 것. 무엇이 느끼는지 모르죠. 네. 근데 가만히 보면 아까 광주 딱 떠올랐을 때 광주가 떠오른 순간 떠오르자마자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을 아는 것처럼 어떤 상이 딱 떠오르면 아는 자리가 어쩌면 이 자리일지 몰라. 대상은 아는데 대상을 알고 있는 그거는 다시 알 수 없어. 예를 들면 지금 눈 가지고 다 보는데 봐요.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이고 이것도 보여. 내 신체 일부도 보이고 내가 아닌 것도 보여요. 근데 보는 눈을 볼 수가 있어요. 보고 있다는 이 사실. 근데 그 보는 눈을 통하지 않고 이게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뭐가 보였다면 대상으로 쫓아가면 이것과 이것은 달라요. 근데 돌아오면 뭐야? 이 둘 다 똑같은 눈 하나로 보고 있어요. 몸을 감각을 느끼든 뭐 광주역을 느끼든 대상을 쫓아가면 몸의 감각과 광주역은 달라. 근데 그걸 느끼고 있는 놈은 한 놈이라. 그 놈이 뭐냐? 이거예요, 이거. 지금 이거. 어떤 대상 말고 그 모든 대상 전체가 바로 이거라고. 대상 전체가. 이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의식하고 있는 대상 가운데서 이건가 찾는 게 아니라 전부 이거라고. 그러니까 여기서는 찾는 일이 쉬워진단 말이에요. 전부 이거기 때문에. 전부. 보면 너무 당연한 경험이에요. 지금 이렇게 이 경험이라고 하면 아저씨들은 여기서 황당해하는데 가만히 보면 이건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거는 무슨 특별한 느낌은 아니야. 그죠? 특별한 느낌은 아닌데 이게 느낌 아니라고도 말할 수 없어. 그냥 지 스스로 이렇게 마치 뭐라고 해야 될까? 그래, 허공 같다, 텅 비었다, 투명하다? 그거예요, 그거. 요것만 변함없었어요. 이 속에서 모든 변화가 지금 바스락바스락 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바스락바스락하는 변화를 받치고 있는 이게 있기 때문에 저런 변화들은 경험돼요. 변화들은 지각된다고. 봐요. 바스락바스락 소리 아는 게 내 몸도 알고 있겠죠. 그게 이거라고. 그러니까 대상에 쏠려있던 의식 그 자체로 돌아가면 여기 그래서 아무 일도 없다라고 하는 거야. 아무 일도. 그냥 존재하고만 있어. 그냥 존재하고만 있어요. 그냥 의식하고만 있어. 근데 우리는 뭐냐? 의식의 대상, 이것은 그냥 망각해버려요. 이건 뭐 특별하게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이 속에서 경험되는 것들, 변화하는 것들에만 자꾸 끄달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변화한 것들은 일정하지 않으니까 그 변화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는 불안을 느끼거나 상실감을 느끼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방향만 싹 틀어봐라는 거예요. 방향만. 대상에서 아까 대상에서 진짜 이 대상의 실제가 뭐냐? 대상이 드러난 실제가 뭐냐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잖아요. 이거. 이 대상도 저 대상도 다 변하는데 이 변화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 이 눈앞에 이 현실, 지금 이 순간만, 왜냐면 우리 인생은 맨날 지금 이 순간, 언제나 지금 이 순간이었기 때문에. 이 순간에 순간순간 찰나찰나 변화가 있지만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이 순간 그 자체는 변함이 없어요. 텅 빈 경험이에요. 텅 빈 경험. 이것은 특별한 체험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혜의 개발이에요. 지혜가 이제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알아보는 거예요. 여기 뭔가가 있군. 단순한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생각 속에서, 생각을 통해서 뭔가를 분별해서 알려고 하기 때문에 그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 분별만 쉬면 그대로다 하는 거예요. 마음만 쉬면 그대로다. 새롭게 뭘 경험을 통해서 얻는 게 아닙니다. 봐요. 평생 경험 가운데 내가 얻었던 경험 가운데 사라지지 않은 경험이 있는지. 반드시 얻은 경험은 사라져요. 나타난 경험은 사라진다니까. 그게 생멸법이라. 그래서 이게 인식의 전환이고 이 눈을 바꾸는 거예요. 눈을 바꾸는 거예요. 어떤 대상에 대한 추구에서 돌아오는 거야. 대상을 쫓지 않는 거예요. 우리 또 해봅시다. 또 우리 고사님. 서울에서 유병훈이라고 합니다. 이 공부한 지는 지금 4년 됐고요. 아직도 알아가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본명은 온담이고 이름은 김일성입니다. 사는 데는 의정부. 그래서 왔습니다. 아침 일찍 밥 먹고. 근데 오늘 와보니까 이 호남 공부 모임 이름을 전국 모임으로 좀 바꿔야 되지 않습니까? 호남 분들보다 다른 데서 오는 게 더 많아요. 그죠?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고. 어쨌든 되게 반갑습니다. 1박 2일 잘 지내보시자고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이름은 정대열입니다. 네, 본명은 몽지 선생님이 지어주신 성철이라고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 불교 공부는 어떻게 인연에 대해서 한 8년 정도 됐는데 성공부는 3년 정도 됐고 몽지 선생님 법문부터 들어서 쭉 듣고 있습니다. 요즘 잘 따라다니면서 법비 잘 받고 있습니다. 네, 재밌는 1박 2일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광주에서 온 김윤이고요. 본명은 혜우입니다. 저도 절에만 다니다가 그냥 어떻게 우연히 이 유튜브 보고 이제 이런 법문을 듣게 되고 이제 몽지릴라 선생님하고는 한 3년 정도 됐어요. 그리고 그냥 법문 듣고 큰 그런 건 전혀 없고 그냥 그대로 요즘은 그냥 이렇게 예전에는 막 애쓰고 막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쉬워지고 내가 진짜 절대 할 수 없는 거고 그냥 법문 듣고 그냥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또 광주 또 다른 총무님. 반갑습니다. 저는 한은주입니다. 먼 곳에서 오셔서 애쓰고 오셨는데요. 저희는 매번 가까운데 선생님 이렇게 먼 곳을 와주셔서 덕분에 끝놓지 않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드리고요. 저도 공부한 지는 한 3년쯤 됐어요. 근데 지금은 특별히 별로 걸리는 거는 없는데요. 가끔 선생님들 법문 들을 때 그 법상을 내세우는데 그걸 가끔 잡아서 그 함정에 빠졌다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나도 모르는 법상을 잡고 있는 거 그것을 가끔 찬양한다? 발견한다? 표현이 좀 그런데요. 좀 그냥 그러고 지내고 있습니다. 무언 법상? 아니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뭔가를 이 정도의 공부가 되면 이래야 된다라는 거 뭔가 기준 가끔 법문하실 때 특히 네. 밀라 선생님 그럴 때 네. 그거를 잡고 나도 그렇게 되려고 애쓰다 보면 맞아 이거 또 내가 잡고 또 있구나 하고 딱 놓으면은 놓고 이게 나도 모르고 뭔가를 잡고 있을 때가 있어요 법상을. 네. 그렇지 않을 때는 그 불편함을 못 느끼고 그냥 지내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이 항상 끈을 놓지 않고 잘 버티면 그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예.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가 막 저보고 선생님이라고 하고 제 얘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한데요. 실제는 뭐냐 봐요. 실제 여기에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봐요. 지금 사람을 따지면 모두들 다 그럴 거예요. 1인칭인 나 여기 있고 나머지 2, 3인칭이 여기 쭉 여러 사람이 있다고 느낄 거잖아요. 근데 잘 봐요. 자, 스스로 한번 잘 해보십시오. 써봐요. 내가 여기 있는 줄 뭐가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봐요. 여기 내가 있네. 저기 딴 사람들 있네. 저 사람은 여자고 저 사람 남자고 저 사람 잘생겼고 저 사람 뭐 어쩌네. 그게 이게 참 우리는 이제까지 이거랑 동일시해서 여기 있는 어떤 존재가 그런 분별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이걸 나로 삼으니까 이건 나고 나머지는 내가 아니야 이랬는데 가만히 보면 내가 난 줄 아는 거가 내가 난 줄 아는 그것이 다른 사람이 다른 사람인 줄 아는 그것이잖아요. 여기 이거 하나만 있지. 이거 하나 때문에 나와 다른 세계, 나와 세계가 그냥 여기서 그냥 펼쳐지고 있지 않아요? 자기 마음 써봐요. 안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왜 참나란 얘기를 자꾸 하냐 하면은 이것도 분명히 나예요. 네? 근데 이것은 대상으로서의 나지. 분명히 그러니까 이 나는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 아침에 내가 잠에서 깨기 전까지는 이건 존재한 적이 없어요. 잠에서 깨어날 때 뭔 일이 벌어지냐면 나하고 세계가 동시에 출현하는 거예요. 네? 나와 세계가 동시에 출현하고 오늘 밤 잠들 때 동시에 사라져요. 네? 독자적으로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는 근데 나와 세계가 그러니까 분리감을 느낀다니까. 떨어져 있다고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따로 존재한다고 자꾸 그 분별의 그 결과가 뭡니까? 우리가 고독이니 소외감이니 막 그 외로움이니 이런 느낌을 느끼는 이유가 우리가 따로 있다고 자꾸 여기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뭡니까? 나와 세계는 동시에 출현했다 동시에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흡사 우리가 잠자리에서 경험하는 꿈하고 똑같아요. 꿈도 나와 세계가 동시에 왜? 꿈속의 나와 꿈속의 세계는 재료가 꿈 하나밖에 없어요. 실제로는 나와 세계가 경험됐지만 실제로 뭡니까? 그냥 그저 꿈이었어. 의식이 일정한 형상과 어떤 사건과 경험. 근데 분명히 꿈속에서도 보고 소리도 듣고 냄새도 맛도 느낌도 생각도 일어나요. 근데 분명히 경험했지만 실제로 그런 일은 실체로서는 없었어. 경험이 일어났던 거예요. 경험이. 근데 우리의 생시라는 것도 결국 뭡니까? 이건 실제잖아요. 그 실제란 근거가 뭐예요? 결국 경험에 의지해 있잖아요. 경험. 그러니까 꿈속의 경험이나 생시의 경험이나 경험은 매일반이요. 그 경험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것도 매일반이에요. 최근에 좀 꿈꾸신 분 손 들어보세요. 최근에 꿈꾸신 분. 요즘 꿈 안 꾸시나? 기억하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도 꿈 꿔봤다. 좋아요. 그러면 봐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기억 한번 떠올려보세요. 어떤 게 인상적인 기억이에요? 네. 저요? 네. 저는 우리 큰애 돌날 집에서 돌잔치를 했는데요. 싱크대가 무너져가지고 진짜 인상적이에요. 네. 그냥 1초 전에 저도 모르게 비껴가지고 싱크대만 무너졌어요. 그 기억이 떠오르죠. 자, 그러면 가장 최근에 꿨던 꿈 떠올려 보세요.
지금 제가 뭘 요구하는지를 아셔야 돼. 과거에 이건 분명히 내가 겪었던 과거의 기억이란 것과 내가 그냥 개꿈이든 아무 꿈이든 좋아. 그 꿈하고 실제로 뭡니까? 동일하지 않냐 이거예요. 동일한 어떤 이미지로 남아있지 않냐 이거예요. 분명히 그거 몇십 년 전에 겪었는데 지금 우리 이거 겪은 거 있잖아요. 내일 여러분 댁에 돌아가셔서 이걸 회상해보면 실제로 뭐가 남아있을 거예요? 광주역 떠오르는 그것처럼 이미지만 남아있어요. 근데 그건 실체가 아니에요. 예. 그게 무상이에요. 지금 이거 분명한 현실인 것 같죠? 결국 이미지예요. 이미지. 어떤 것도 여기 남아있지 않아요. 어떤 것도 그 과거의 것을 이렇게 물건으로 가져갈 수 없어요. 예. 아니야 이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신 어머니가 주신 그때 과거의 것인데 이게 어찌 과거의 것이 지금 이 순간의 것이지. 예. 어떤 것도 여기 남아있질 않아요. 그 과거의 것이 그 광주역이니 그 인상적인 과거의 싱크대 무너진 기억이 어디에 의지해 있냐 이거예요. 여기. 이게 실제라고. 이 실제가 있기 때문에 환영은 인연 따라 펼쳐지고 사라져요. 근데 이미지는 모양이 있어. 그래서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미지가 떠오르는 이 자리는 모양이 없으니까 뻔히 보고 있으면서 못 본대. 뻔히 체험하고 있으면서 난 체험을 못했대. 이게 있기 때문에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못했어요가 가능하다니까. 네? 우리 거사님처럼 뭐 운전하다 뭐 체험했다. 제가 20년 전에 뭔 체험했다. 그거 다 이미지예요. 기억의 관념이야. 근데 그것들은 이게 있기 때문에 그거 체험 못했을 땐 이거 가지고 체험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어떤 체험상이 떠오르지 않으니까. 체험했을 땐 체험상이 떠오르니까 체험했어요 그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거라 이거. 이게 그래서 상대가 아니라 절대라고 하는 거예요. 이 절대는 내가 어떻게 한다 만다가 아니에요. 이게 진정한 불이법이야. 예. 우리는 자꾸 깨달음이 어떤 이벤트나 사건인 줄 알아요. 그걸 그렇게 이해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를 기준으로. 내가 하는 어떤 사건, 내가 경험하는, 이제까지 우리가 살아왔던 방식대로 내가 소유하고, 내가 뭘 알고, 그러니까 항상 나에 의해서 뭔가 경험되는 어떤 대상으로서 자꾸 하는데, 진정한 깨달음의 체험, 그게 아니라니까. 나가 환영이라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아까 말했듯이 지금 이 자리에서 뭔가에 의해서 지각될 때만, 지금 깨어있을 때도 의식할 때만 있는 거예요. 내 주위가 완전히 딴 데가 있으면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진정한 나의 존재는 뭐냐? 진정한 나의 존재는 이 의식이고, 이 의식에 의해서 지각될 때만 대상으로서의 나는 그때 지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딘가 의지에 있기 때문에 독립적이고 개별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마치 그 광주역의 이미지가 이 허공에 의지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자리에 의지해 있는 것처럼, 나도 이 마음자리의 일부로서 있지, 나만 이렇게 오려낼 수 있어요? 이 전체 경험 가운데 어떤 것도 오려낼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게 부처가 발견한 연기의 진실이라고. 모든 건 인연생기, 인연 따라 일어날 뿐 아무 실체가 없다. 그래서 무상하고 무하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분명히, 우리가 여기 분명히 내가 있잖아요. 여기 내가 있잖아. 내 고단한 인생을 살았던 내 인생과 내 삶이 여기 있잖아. 라는 근거가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 꿈이 펼쳐지는 거야.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많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이 순간, 그 순간에도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맨날 이렇다고. 이것만 변함없는 진실이에요. 이 변함없는 진실이 있기 때문에 변화가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래 기다렸습니다. 우리 저 두 부부 간단히 자기소개 좀 해줄까요? 네, 맞습니다. 전북 김제에서 오늘도 끌려왔습니다. 네. 계속 그 아침부터 계속 이 자리가 계속 보고 싶고 궁금하고 자리하고 싶었는데 계속 뭔가 이렇게 장애가 하나씩 이렇게 장애물이 하나씩 이렇게 있길래 허들을 넘고 보면 또 다른 일이 또 있고 해서 이렇게 늦었습니다. 네, 아니에요. 네, 반갑습니다. 김제에서 오신 이경일님.
거예요. 예. 반갑습니다. 같이 사는 사람인데요. 저희 여기 오려고 하면 전날부터 막 준비를 하거든요. 예. 불을 질러놓은 거예요. 밭에다가. 예. 아침부터 불을 질렀더라고요. 근데 그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 네, 그래서 그거 불 끄고 있느라고 혼자 애를 쓰고 제가 짜증을 냈어요. 네. 가야 되는데 그 짓을 해놔가지고. 그래 불은 잘 끄셨어요? 제가 보는 한해 다 껐는데 네. 이제 모르겠어요. 잘 끄신 거예요. 오늘은 오늘은 뭐 부부 동반으로도 오시고 모녀지간에도 오시고 그래. 이제 우리가 뭐 24시간이 채 안 될 겁니다. 내일 한 11시, 12시면은 우리가 이제 모임을 마치게 되는데 그 시간 동안 최대한 가능한 최선을 다해서 근데 우리가 지금 밝히려고 하는 것은 이 사실은 이미 드러나 있어요.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거. 그래서 이미 완벽하게 구현돼 있어요. 예. 새롭게 뭘 얻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기존에 잘못된 그런 개념, 오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보면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고 유일한 어떤 실제 진실이 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한테 가장 직접적으로 경험되는 거. 모든 판단의 그 기준, 토대가 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가장 직접적으로는 지금 이 눈앞에 이 시각적 경험. 이 시각적 경험 보세요. 우리는 이 시각적 경험이 변한다는 거 잘 압니다. 고개만 돌려도요. 빛깔과 모양, 대상들은 다 변해요. 근데 지금 이 시야라고 하는 걸 잘 보세요. 이 시야. 모든 것은 이 시야 안에 담기잖아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나와 세계가 이 시야 속에만 존재해요. 이 시야 속에 존재하는 것만 진실이에요. 예? 이 시야 바깥이라고 하는 건 관념의 소산이라. 실제로는 이 시야만 있어요. 이 시야만. 이 시야에서 모든 대상들은 변해요. 근데 유일하게 이 본다는 시각적 경험에서 유일하게 변함없는 요소는 뭡니까? 보고 있다는 그 단순한 사실이에요. 그 보고 있다는 단순한 사실을 그냥 그래서 옛 선사들은 주장자 들어 보이는 거예요. 그 승산종사는 맨날 허공에 동그라미 그리듯이. 동그라미는 뜻이 없어요. 주장자인 뜻이 없다고. 왜? 이 뜻이니까. 오다가 진주에서 어제 하룻밤 자고 오다가 심심해서 정강스님 법문을 잠깐 들었어요. 거기 제가 정강스님 법문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개송 읊는 게 개송을 좋은 개송들을 많이 읊어요. 그 오다가 들은 개송이 이거였어요. 오가 유보무라니 내 집에 나오자에 집가자인데 원래 이게 내 집이 아니에요. 서당시 간문 공부하신 분들은 내 집이라고 자꾸 하는데 이게 백화문으로 당송대 백화문으로 나란 뜻이에요. 우리가 소설가 무슨 할 때 집가자를 쓰잖아요.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지야 그럼 나란 뜻이에요. 나에게 보물이 있는데 나에게 보물이 있으니 가소설해이다 그랬어요. 조사가 서쪽에서 오신 뜻이 가소롭구나 이 말이에요. 나한테 이미 이게 있어. 근데 달마가 와서 법을 전했다고? 부처가 뭐 불법을 전했어?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야 돼. 여러분에게 나에게 보물이 있다. 그 정강선사가 그걸 그 개송을 읽고 풀이하면서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그 보물이다 그렇게 하더라고. 이분이 그래도 참 버릇없는 소리지만 이분이 그래도 뭐 좀 아시네. 나한테 보물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로 보물이라고. 이거라고. 내 진정한 존재가 나한테 마음이 있는 나한테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바로 마음이고 내가 바로 깨달음이라고. 진짜 나의 모습은. 봐요. 여러분 지금 이 눈앞의 경험에서 이것의 변화를 우리 경험했잖아요. 예? 지금 이 눈앞의 속에서 우리 리와인드 쫙 해보면 20대, 30대, 뭐 10대, 5살, 6살짜리 딱 돌아가 보세요.
그때 어린 시절에 자기 몸의 경험이라든지 젊은 시절의 몸의 경험, 지금 갱년기 앓고 계신 분들은 확실하게 느끼실 거예요. 옛날하고 내가 몸이 다르다는 거. 근데 봐요. 그 다름을 아는 것도 달라졌나요? 그게 변함없으니까, 젊을 때는 안 이랬는데 요즘 삭신이 쑤신다. 삭신이 쑤시는 줄 아는 건 안 쑤셔요. 그건 변함이 없었어. 그게 나라는 보물이에요. 그게 진짜 나라고, 변함없는 나. 5살 때도, 15살 때도, 25살 때도, 55세에도 변함없는 나.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는 나. 그게 이거 아니에요? 지금 내 눈앞에서? 이것만 변함없었어요. 이 속에서 이것과 이것은 다 변했어요. 매 순간 변해요. 매 순간 변한다는 이 사실만 변함없이 지금 이렇게 증명되고 있잖아요, 스스로. 다른 증거를 찾는 게 아니라 이 속에서 아무리 증거를 찾아봐도 그것들은 뭡니까? 이 시야의 의지에는 무성한 것들이야. 그러니까 이 재상이 실제로는 상이 아님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했던 이게 마음자리라고. 이게 마음이라고. 모양도 없고. 이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나도 등장해요. 마치 어젯밤 꿈에 여러분 내가 등장하지 않은 꿈이 있었어요? 모든 꿈에는 내가 등장해요. 그리고 나와 세계가 항상 짝을 이뤄서 등장해. 그래서 지금 우리 생시도 꿈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와 세계가 이렇게 짝으로 등장해. 그래서 내가 세상을 경험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뭡니까? 나도 경험되고 세상도 경험되고 있어요. 전부 대상이라고. 대상만 있다고, 대상. 이걸 나라고 동일시했는데 이건 진정한 나, 진정한 뭔가에 의해서 끊임없이 의식되는 거예요. 지금 의식하고 있는 이게 있어요. 이걸 대상으로서 알 필요가 없어. 그래서 다만 알지 못하는 줄 안다. 이게 상수가 느낌과 생각의 소멸한 이 자리다 하는 거예요. 어떤 느낌과 생각을 잡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걸 내려놓을 때, 그럴 때 이렇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어떤 대상으로 잡는 게 아니에요. 우리한테 지금 가장 직접적인 경험으로 이 시각적 경험이에요. 여기 보면 우리가 그동안 자기 생각 속에서 자기 분별 속에서 그 분별에 떨어져 살았지, 그냥 분별을 쉬고 실제로 지금 경험해봐라는 거예요. 경험해봐라. 지금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냥 단순히 경험해라. 어떤 경험의 내용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이게 공성의 체험이라니까.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이 직접적인 경험, 이 직접적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텅 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텅 빈 경험의 공간 속에 경험의 내용들이, 경험의 대상들이 나타났다 사라져요. 그러니까 이건 써봐야 돼. 왜 옛사람들이 법을 가르쳐 줄 때 몽둥이로 두들겨 패냐? 나타나고 사라지고 나타나고 사라진다. 한 생각 일으켜보게 하는 거예요. 그 생각이 일어나는 자리가 마음자리 아니겠어요? 한 생각 일어나고 욕망이 일어나고 감정이 일어나고 기억이 떠오르는 그 자리. 근데 봐요.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 오시기 전에 뭐 드셨던 뭐 식사 그런 거 한번 딱 떠올려 보세요. 떠오를 때 딱 알아차려야 돼. 어디서 떠오르냐 이거예요. 그거 분명히 상이라고. 그거 환상이라고, 환상. 기억이라고 하는 환상이 딱 떠오르는데 떠오르는 이 자리. 환상은 모양도 있고 느낌도 있어요. 감정도 거기에 일으킬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들이 감정이나 기억이 떠오르는 이 자리에는 느낌도 없고 감정도 없어요. 항상 이래. 너무나 가깝고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무시하고 살았던 게 마음이고 진리예요. 어떤 대상으로서 아는 게 아니라고. 이렇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뭡니까? 아는 바 없이 아는 거예요. 뭘 특별히 내가 알았다 할 만한 게 없어. 그러니까 싱겁기 짝이 없는 거라, 실제로는. 막 어떤 무슨 전율 같은 어떤 현상이 일어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데 속아. 어떤 이해가 찾아오거나 어떤 감각적 경험이 찾아오면 그걸 덥석 잡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 것으로 삼는다고, 자기 것으로. 근데 그런 경험이 나타나려면, 아까 어떤 기억을 떠올리려면 떠오르지 않는 게 먼저 있어야 돼. 기억은 떠오르지만 기억이 떠오를 수 있는 이 허공 같은 이 바탕은 이건 본래 있는 거예요, 본래. 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사라집니다. 이 허공 속에 있는 모든 대상들은 사라질 거예요. 근데 허공은 사라질 수 없다는 거 우리 쉽게 납득이 되죠. 우주가 박살이 나도 허공은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보면 지금 이걸 의식 차원에서 얘기해 봅시다. 이 의식 허공 속에 있는 모든 의식의 내용물은 다 사라질 거예요. 우리 의식이,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는 의식 상태에서 잠드는 의식 상태에 들어가면 깨어있는 상태의 모든 의식의 내용물, 나에 대한 인식과 지각, 대상에 대한 인식과 지각이 다 사라질 겁니다. 그죠? 우리가 매일 밤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잠들면 그 모든 것들이 사라졌다는 걸 우리 무엇으로 알았어요? 다 사라졌는데. 여러분도 경험했죠? 어젯밤 내가 예를 들면 꿈을 꾸지 않았다면, 꿈꾸지 않은 시간 동안 내가 아무 경험도 하지 않았다. 내가 잠들었다는 사실을 남한테 물어보나요? 내가 어제 잠잤니? 라고 물어보나요? 본인이 알잖아요. 내가 잠들었다는 건 뭡니까? 내가 깨어있을 때 했던 고민조차 내 육체적 통증도 있었는데 몸살을 끙끙 앓았는데 잠드는 그 순간에 통증도 사라지는 거 알죠? 근데 뭐가 알았어요? 무엇으로 안 거야? 다 사라졌는데. 분명히 자기 입으로 없었다, 통증도 없었다, 아무것도 못 느꼈다. 무엇이 안 거야? 그게 지금 여기 봐요. 지금 이렇게 허공에 빗대면 허공 속에 모든 대상들이 있다가 허공 속의 대상들이 다 사라져도 허공은 남아있듯이 진짜 우리의 청정한 마음은 지금 이 분별하는 이 가운데도 있어요. 근데 분별의 대상들이 아니야.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야. 예? 이것들은 다 지금 깨어있는 의지에 있으니까. 이것도 의지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있는 줄 알지. 대상이 있는 줄 알지. 예? 이 분별의식은 우리가 피곤하거나 뭐 졸도하거나 기절하거나 잠들면 이 분별하는 의식은 사라져요. 근데 그것이 사라졌다는 것에 대한 알문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분별의식이 돌아오면 나 아무것도 못 느꼈다. 그 분별의식한테 무엇이 알려준 거냐고. 그 분별의식은 어디로 갔다가 어디 갔다가 나타나는 거고. 라마나 마하르시 책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거미가 자기 꽁무니에서 거미줄을 뽑아가지고 세계를 창조하듯이 이 참나 안에서 참나가 이 나와 세계를 투영했다가 다시 거둔다. 의식이 이렇게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게 생멸이에요, 생멸. 그래서 우리 이 선문에서도 뭐냐면 분별심이라고 하는 건 이 도의 묘용이다. 묘한 작용이다.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이 삶이라는 게 펼쳐져요. 분명히 우리는 경험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우리는 자기를 의식하고 대상을 의식하고 인생의 여러 가지 경험을 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은 경험됐어요. 그래서 우리 기억으로 남아. 상으로 남아. 하지만 그 모든 경험들은 다 무상 속에 다 사라졌어요. 어떤 경험도 남아있지 않아. 결국 뭐만 남아있습니까? 어젯밤 꿈과 같은 이미지만 남아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과거에 내가 무슨 좋은 경험을 했든 나쁜 경험을 했든 실제로 있었던 건 뭐냐면 경험할 수 있다라는 이 텅 빈 허공만 있었어요. 이 허공 속에 무대 세트하고 배우만 탁 들어왔다가 그때 되면 걔네들은 딱 새로운 세트와 새로운 분장을 하고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변한 건 뭡니까? 공연이 펼쳐지는 이 허공만 변함이 없었던 거예요. 조명도 바뀌고 무대 배경음악도 바뀌고 무대 장치도 다 바뀌었어요. 대사도 다 바뀌었고 사건도 다 바뀌었어. 하지만 늘 이 자리, 이 공간에서 펼쳐진 거예요. 이건 내가 새롭게 얻거나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 본래 그 자리라, 본래 그 자리. 너무 싱겁고 너무 단순해서 사람들이 이거는 이해를 통해서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이해가 아니에요. 직접적인 자기 경험이야. 단순히 이 경험이야. 언제나 늘 하고 있는 그냥 존재, 의식 그 자체의 경험이에요. 어떤 특별한 경험이 아니에요.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당연한 걸 지금 뭐냐? 이 당연한 걸 방해하는 건 뭡니까? 이 속에서 펼쳐지고 있는 우리 생각의 소음들이에요. 생각이라는 방해 전파들. 이걸 가지고 분별해서 알려고 한, 대상화시켜서 알려고 한 그 노력들이라고. 근데 그 노력조차 여기서 펼쳐지고 있어요. 이게 전부 다예요.
이게 전부 다라고. 애초에 시작도 없어요. 끝도 없어요. 봐요. 언제나 매 순간 이 존재라고. 아주 단순화시켜서 우리 앞으로 이 모임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그냥 눈앞에 이 단순한 경험을 보세요. 지금 내가 본다? 이거 생각이에요. 내가 봐야지? 이 의지를 일으킬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의지, 이제 놓치지 말고 내가 매 순간 시각적 경험을 놓치지 말아야지. 이런 의지가 일어날 수, 그게 환영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게 일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이미 이 시각적 경험을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내가 한다, 내가 안 한다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해볼까요? 난 절대 내 눈앞에 어떤 것도 보지 않을 거야. 나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절대 내 말 안 들어요. 예. 심지어 눈을 꽉 감아도 나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걸 보고 있어요. 내 의지로 어떻게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듣고 싶지 않아도 들려요. 예.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것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일이 펼쳐져요. 지금 경험이 일어나잖아요. 경험이 일어난다고. 근데 지금 일어나는 그 경험 속에서 어떤 것도 유지되지가 않아요. 잠시 머물다가 2년 따라 머물다가 2년 따라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변함없는 요소가 뭐냐, 이거 변함없는 요소. 그게 바로 지금 손가락을 들어 보일까요? 땅바닥을 칠까요? 다 부질없는 짓거리예요. 너무나 당연한, 이것이야말로 가장 직접적인 체험 아니에요? 이게 진짜 자기 체험 아니냐고. 대상으로서의 자기 체험은 추울 수도 있고 더울 수도 있어요. 근데 추운 줄 알고 더운 줄 아는 그게 나 아니에요? 추위와 더위는 대상으로서 오고 가잖아. 근데 그것에 대한 자각은 스스로 있지 않아요? 그게 진짜 나지. 그것이 거울 속에 비친 나하고 상관없다고. 거울 속에 비친 나도 이 자각에 의해서 우리가 동일시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이 느낌들. 이건 대상이란 말이야. 진정한 나에 의해서 이렇게 지각되고 있는 다 대상들에 대한 경험이잖아요. 근데 이 대상들을 경험하고 있는 그것은 특별히 대상화되질 않아요.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뭡니까?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경험돼. 이렇게. 경험하는 자와 경험할 대상, 경험하는 일조차 없는 그냥 경험 그 자체가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만 쉬면, 무심하면 그대로 깨달음이라는 거. 그대로 깨달음. 새롭게 얻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것을 경험하고 있으면서도 경험을 못한대. 어떻게 그 말이 돼요? 이거는 스스로가 스스로를 밝히고 있는 건데. 봐요. 어떤 경험이 나타나려면 이게 늘 이렇게 바탕이 있어야 돼. 예전에 저기 변산의 내소사에 그 해안선사라는 분이 계셨어요. 전등회란 걸 해가지고 제과자, 출과자 상관없이 일주일 동안 이 선회를 열었거든요. 그 마지막 제가 녹음 본문을 들었는데 마지막 7일째 해제 법문인가 하시면서 주장제를 던지시더라고요. 그럼 옛날 선사들이 써먹던 방법인데 뭐냐면 봐요. 이거는 분명히 알아요. 근데 이게 떨어져서 떼구를 구르려면 이게 있어야 돼. 이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러면 뻥 찐단 말이에요. 너무 당연한 걸 가르쳐 주니까. 자꾸 어떤 특별한 대상으로 잡으려고 하는 게 대상으로서 잡는 게 아니에요. 언제나 늘 이렇게 있는 이거. 자, 잠시 쉬었다가 4시에 다시 한번 모이겠습니다.